이번 시간에 우리 웨르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웨르키라는 거요. 이 웨르키라는 거는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고 있는 그 속성 혹은 속성들의 집합,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웨르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이제 테이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우리 학생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수강 테이블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하나 있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그때 이제 이 학생 테이블의 이 학번은 이제 기본키로 이제 설정된 그런 이제 속성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기본키일 때 보자고요. 지금 이 수강이라는 이 테이블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학번하고 이제 수강하는 그 과목이 쭉쭉 들어 있는데 지금처럼 이 한 학생이 이렇게 이제 두 과목을 이제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 처리라는 이 과목을 이 두 명이 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수강이라는 이 테이블만 봤을 때 1001에 해당하는 그 학생이 정보 처리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의 이름, 나이 알고 싶어요. 알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랬을 때 이 학생이라는 이 테이블과 수강이라는 이 테이블을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연결시킬 때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의 기본키 있죠. 이 기본키랑 수강이라는 이 테이블의 이 학번이랑 서로 이 필드를 가지고 이 속성을 가지고 서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1001번 학생이 이제 정보 처리를 수강하네. 그때 이제 연결된 테이블을 쭉 찾아가게 되면 이 학생 1001번 이 학생은 이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이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때 이 수강 테이블에서 이 학번 있죠? 이 수강 테이블의 이 학번을 보고 우리는 이제 웨르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릴레이션, 그럼 지금 예로 봤을 때 이 학생 테이블이요. 학생 테이블에 기본키 있죠? 그 기본키가 우리 학번이라는 요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속성을 참조하는 속성, 이 기본키를 참조하는 그 속성이 요 학번이라는 요 속성이죠.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웨르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른다고요. 그래서 한 릴레이션에 속한 속성 A와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키인 B가 동일한 도메인상의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속성 A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웨르키라고 하더라. 요 B가 이제 기본키로 설정된 거고 그때 속성 A랑 서로 참조하는 그런 관계다. 그랬을 때 요 속성 A를 보고 우리는 웨르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수강이라는 요 테이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학번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웨르키라 그랬죠. 그렇게 이제 웨르키로 지정이 되면 참조 릴레이션에 기본키에 없는 값은 입력할 수 없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학번을 또 입력할 거예요. 입력하는데 그때 이제 1004번 그 학생을 입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1004번이라는 학생이 학생 테이블에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그런 학생은 없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웨르키요. 다른 릴레이션에 기본키가 있대요. 다른 릴레이션에 이제 기본키가 있는데 이 기본키를 참조하고 있는 그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 그걸 이제 의미하는 그 키가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씨로만 보면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회원이다, 결제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지금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주소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밑줄이 거져 있죠. 이렇게 이제 밑줄이 거져 있는 이런 속성을 보고 우리는 기본키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 회원 테이블은 이름이 이제 기본키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결제라는 테이블에 보게 되면 결제 번호다 그리고 주문 상품 회원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결제 번호 밑에 이렇게 이제 밑줄이 거져 있으니까 얘가 이제 기본키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원이 이 킴이라는 이 회원이 어떤 물건을 이제 주문했는지 그걸 이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김이라는 그 회원은 우리 DP01이라는 그 상품을 이제 주문한 거죠. 그걸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이름하고 회원이라는 이 필드를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때 이렇게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테이블에 다른 릴레이션에 그 기본키요.
그 기본키를 참조하고 있는 그 속성들의 집합이요. 이름을 이제 참조하기 위해서는 이 결제 테이블에서는 회원이 이제 얘를 이제 참조해야 되겠죠. 이런 이제 속성들의 집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외래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테이블의 이름은 기본키지만 결제 테이블에서 이 회원이라는 거는 뭐다? 우리 이제 외래키더라. 이렇게 다른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런 기본키를 참조하고 있는 이런 속성이요. 이런 회원이라는 이 속성을 보고 우리 이제 외래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우리 이제 외래키요. 자, 그럼 우리 키의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잠깐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키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후보키다, 기본키다, 대체키다, 슈퍼키다, 외래키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 B, C, D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4명의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을 보고 우리 이제 후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얘네들을 보고 전부 다 이제 후보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명 중에 이제 투표를 거쳐서 표를 제일 많이 이제 획득한 그 사람이 이제 우리 대통령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A, B, C, D하고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이 4개 중에 만약에 D가 이제 표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D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 D를 보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본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 빼고 나머지 이 3명 있죠? 이 3명을 보고 우리는 이제 대체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대통령이 이제 되겠다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아무나 막 나오면 안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후보키를 이제 선정할 때는 2가지를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2가지 이제 만족해야 되는 그 사항이 지금처럼 유일성과 이 최소성이요. 우리가 유일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유일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키 값으로 하나의 이제 투표만을 유일하게 이제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보고 우리가 유일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최소성이라는 거는 키를 구성하는 그 속성 하나를 제거하게 되면 유일하게 식별할 수 없도록 꼭 필요한 최소의 속성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최소성이요. 그래서 이 후보키라는 이 키 자체가 유일성과 최소성 이 2가지를 모두 다 이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이제 키를 보고 우리가 이제 후보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후보키라는 거를 가지고 그때 기본키도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 우리 대체키도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체키와 이 기본키도 전부 다 이제 유일성과 최소성 이 2가지를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하는 그런 키들은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이렇게 이제 3개의 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슈퍼키 좀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문 목록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것 좀 따져보자고요. 자, 우리 주문 번호를 봤을 때는 주문 번호는 A345 여기도 이제 A345 그렇게 이제 중복된 그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D347이다 이렇게 이제 중복된 그 데이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주문 번호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기본키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제품 번호를 봐도 제품 번호도 지금쯤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튜플들을 유일하게 이제 식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주문 수량을 봐도 지금처럼 300개 이렇게 이제 중복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튜플을 이제 유일하게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각각의 이제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 이 2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키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345의 제품 번호가 1001인 제품은 요 제품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밑에 보니까 이제 A345 똑같은 이제 주문 번호가 있지만 그때 이제 제품 번호가 서로 다르다고요. 그리고 D347도 보면 제품 번호가 이제 1001이고요. 그 다음에 D347에 보니까 제품 번호가 또 1201이죠. 이렇게 이 2가지를 우리가 묶어서 이제 키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면 유일하게 이제 튜플들을 전부 다 이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주문 목록이라는 이 테이블에서는 지금 이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키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런 키를 보고 우리가 이제 슈퍼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키라는 거는 한 릴레이션에 한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속성들의 집합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된 그런 키를 보고 우리가 이제 슈퍼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래키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외래키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 테이블이 있고 주문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고객 테이블에서는 고객 번호와 주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 고객 번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키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문 테이블에 보니까 주문 번호하고 고객 번호하고 요 두 가지 필드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때 이 주문 번호가 주문 테이블에서는 기본키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주문 테이블을 보고 내가 이제 고객 번호 100번이 주소가 어딘지 그걸 이제 알고 싶어요. 그러면 고객 번호 100번인 그 사람의 주소는 어디다? 서울이다. 서울이다. 우리가 서울이다. 그렇게 이제 찾을 때 뭘 보고 찾았어요? 고객 번호 100번이 지금 여기 있고 고객 번호 100번이 여기 있네. 이 사람은 이제 서울에 사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주문 테이블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각각의 고객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싶으면 이 고객이라는 이 테이블을 이제 참조를 해야 된다고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른 테이블에서 기본키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고객 번호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고객 번호를 보고 우리가 이제 외래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래키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그 속성들의 집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외래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문 테이블에서 이 고객 번호는 이제 외래키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